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분이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조 관내 경로당 시설물 경사로동 일제 실태 조사 및 정비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 필요 경로당 65개소 중 경사로 미설치 경로당 34개소를 확인하였으며 금강면 사간, 대덕면 4곳 경로당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본 예산에 4개소, 3회 추경에 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사로동 편의시설의 점진적 설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고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자료 109쪽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 특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3개 사업단 110개 일자리를 확대하였고 2003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내실화를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인 일자리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10조 경로당 보수공사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인 및 안내를 경로당 및 읍면 등에 완료함으로써 하자보증 기한 내 하자검사 완료로 효율적 예산 집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111조 우수특화사업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시군 장애인 일자리 직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간 모집과 접목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억 원 이상 사업은 시립 치매전담면 종합요양시설 건립 등 총 5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경기도감사 7건 중 2건 추진 중이며 자체감사 27건은 모두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쪽에서 7쪽까지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협약체결 현황으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과 확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포이엔, 성동구, 화성시 등과 MOU를 체결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등 13개소의 공유재산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임차 건물 현황으로 중앙경로당 등 6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총 4개의 건의사항으로
미양면 강덕경로당 2층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마을 쓰레기 수거 사업은 노인 일자리 공익회 참여자 2명을 배치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는 2020년 하반기부터 월 32만에서 37만으로 난방비 증액 지원 중입니다. 계속해서 9쪽부터 13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성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총 9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3개 위원회 총 35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3개 위원회 총 9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에 8건 182만 8천 원, 2023년에 2건 4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은 2022년 13건 479만 5천 원, 2023년에 2건 9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마을 내 자연장지 조성 반대 요청건으로 해당 지역은 자연 취락지구로 묘지 관련 시설이 입지 불가라고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시립 침해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을 재척 요청하는 건은 치매 노인의 치유적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상호 연계되어 설계된 사항으로 부지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및 불호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 등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18쪽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안성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총 6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132억 8,827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44개 사업단 3,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132억 4,091만 1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8개 사업단 3,418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노인 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9개의 시설이 있으며 총 정원 2,359명, 입소 인원 1,634명, 공실률은 30%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5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50건의 경로당에 신축 및 보수를 위해 9억 4,15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은 106건의 경로당 보수를 위해 15억 9,312만 2천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6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25건 경로당에 4억 6,353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70건 경로당에 2억 5,849만 5천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6쪽 경로당 미설치 미등록 마을 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미등록 마을은 28개로 주요 사유로는 신축부지 미확보, 노인의 미구성, 인근 경로당 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로 8,25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4,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서운면 사갑 카네이션 하우스에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현재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3억 2,091만 6천 원의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3억 8,808만 1천원의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쪽까지 지역 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21억 1,101만 1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 나름이 등 10개 사업단 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17억 7,777만 8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에 79명의 참여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자를 더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탈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237억 1,781만 5천원을 확보하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해산장제비 예산으로 235억 7,811만 6천원을 집행하여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62억 3,881만 2천원을 확보하여 68억 90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위층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차상위 건강보험료 예산액으로 3,744만 원을 확보하여 3,673만 8천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층의 최저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744만 원의 예산 중 현재 94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수축하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은 5천만 원의 예산으로 4천만 원을 집행하여 만 100세 이상 노인 40명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은 4,500만 원의 예산 중 5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만 100세 이상 노인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 사업은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포이엔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의 카페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카페 참여율 및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고요. 하나는 경로당 편의시설 관련 여쭙겠습니다. 요거는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책자에 나오지 않는 걸로. 네.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관내 참여 수행 기간이 6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 진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참여 인원이 3,000명이 넘지만은 공익형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은 10% 미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형 사업단 이전에는 이제 시장형 사업단이 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2021년도에 5개까지 시장형 사업단을 저희가 신규로 이제 오픈을 해서 현재 이제 안정화 단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어떤 사업량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치우쳤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사업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향상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요. 국도비가 하는 게 있고 자체로 하는 게 있죠. 그 국도비로 하는 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두 가지 또한도 똑같이 이제 공익형, 시장형, 뭐 취업 알선형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그 현재 그 작년까지는 이제 국도비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해에는 이제 그 국도비 사업 일자리만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현재 1억을 담았는데 그 1억을 가지고 그 어떤 시장형 사업의 그 신규 오픈하는 데 있어서 그 초기 투자비 이런 어떤 사업의 추진을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올해는 전체가 다 국도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만 그 사업량이 이제 다 흡수돼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2022년도하고 23년도 이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는 이제 맞춤형 노인 일자리라서 시에서 100% 하는 것들이 있었고 23년도에는 지금 도비하고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시비가 일정량은 투여가 되긴 했지만 100%는 아닌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사업량에 보시면 사업 단수가 있고 창출 일자리 수가 있는데 사업 44개의 사업단이 자리를 3,000개 정도를 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업단에 따라서 이제 그 참여 인원이 있고요. 그 44개 사업단이면은 그 총 참여하는 인원이 3,212명입니다. 그럼 3,110명은 뭐 중복입니까? 아니면 자릿수입니까? 중복이 아니고 실제 참여 인원입니다. 실제 참여 인원이 된다. 그럼 이분들이 창출 일자리를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전년도 뭐 12월 경에 이제 모집 공고를 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서 수행 기간별로 접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이제 그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어느 특정한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가 참여 기관 수행 기간이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6개가 어디죠?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안성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서부 무한돌봄. 예, 아까 동부 서부, 동서부. 네. 그렇게 해서 총 6개요. 그럼 이분들 여기에서는 그러면 창출 일자리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량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사업량 기존에 하는 사업량이 있고 또 이제 국도비나 도비나 이쪽에 사업량 내려오면은 수행 기간을 협의해서 적정하게 이제 사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시니어 클럽이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일자리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 뭐 70% 정도 대략 그리고 이제 뭐 노인복지관이나 이제 시지회에서 나머지 뭐 1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동서부 쪽에서 이제 그 이하로 일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탁 기관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그 본청에서 직접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참여자를 교육을 하고 또 참여자를 배치하고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수행 기간을 지정을 해서 수행 기간에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70% 있는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나 뭐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받게 되는 인원수인데 특히나 이제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거기 일정한 양이 너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너무 많이 경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들어갈 때 본인들이 원해도 이미 자리가 다 차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노인회에서 이제 그거를 좌지우지하냐,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도 좀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량을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이제 사업량이 늘어났었거든요. 늘어나면서 수행 기간은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닌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행 기간에서 어떤 이제 사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사업량을 저희가 뭐 일부를 저희 조정해서 적게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업량을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제 뭐 축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사업을 했었던 거하고 2023년도하고 중복돼서 되는 인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아는 사람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참여를 이제 기존 했던 사람들은 이제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어르신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아닌 분들은 계속 소외가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의 위탁기관의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인원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이 합당한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22년도, 23년도 추진하시면서 각 위탁기관에서 맡은 그 일자리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단수가 있는데 이제 사업단은 어느 사업 단수가 있는 건지 좀 리스트별로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한다고 그래서 하나를 또 빼먹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는 이제 경로당 지원 사업인데요. 편의 시설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경로당이 이제 신축 보수되는 금액이 2022년도에 보니까 9억 4,100만 원이에요. 거의 이제 10억 정도 됩니다. 23년도에 보니까 15억 9천이에요. 16억입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을 받는데요. 편의시설에는 뭐 테이블, 소파, 뭐 냉장고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건데 2022년도에는 4억 6,300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아직 많지는 않네요. 한 170건 해갖고 2억 5,800 정도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지원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보통 이제 뭐 냉장고는 뭐 8년, 뭐 이제 김치 이렇게 이제 그 물품마다 내용 연수를 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품 관리 대장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총괄해 가지고 지원했을 때 그 취업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관리 대장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읍면동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용 연수가 지났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내용 연수가 그리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연수가 지났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읍면동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로당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품목이 아예 정해져 있나요? 예,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은 한 몇 개 정도의 품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8개입니다. 8개요. 그럼 8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냉장고, 김치 냉장고, TV, 에어컨, 그다음에 이제 실내 운동기구,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입식 테이블, 그 소파. 20대기분 또 소파까지. 근데 이제 그럼 소파하고 테이블은 같은 걸로 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면- 선택 사항으로 하면. 선택 사항으로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연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8년 정도, 8, 9년 정도. 그럼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 다 8년이 지나신 분들 곳들을 다 지원을 한 건가요? 예, 대부분이 그렇고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네. 사용을 이제 사용 상태가 이제 사용하기 어렵고 고장이 난 경우는 저희가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보수 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기준이 있을까요? 개보수는 사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개보수 내용이 뭐 이제 뭐 창호, 뭐 도배장판, 뭐 보일러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바닥 타일 공사, 화장실 보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기간을 딱 이렇게 뭐 어떤 거는 몇 년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낡았다라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오면 해주는 셈이겠네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주기는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네. 다 이제 그러니까 개보수 같은 경우 주기를 정하고 있거든요. 뭐 도배장판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딱 맞춰서 이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개보수 하시는 게 내용이 거번 다 비슷비슷하세요. 근데 비슷한 동네에는 비슷한 동네들끼리 그냥 거의 같이 도배장판하면 같이 죽다 같이 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많이 낡기도 하겠고 관리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다른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그냥 같이 하는 김에 합시다라고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이제 뭐 신축이나 개보수 이렇게 뭐 물품 지원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조례라든지 시군에 이제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은 있는데 그 지원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이렇게 다른 시군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세부적으로 뭐 자세하게 저희가 데이터화하거나 이를 정리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필요하시니까 쓰셨겠지요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곳들에서도 너도 나도 없이 바꾸시기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행정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해드리되 그 가능한 하면 긴급사항인 거는 예외로 두시고 긴급사항이 아닌 것들은 가능한 하면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표 작성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곳이나 되죠? 지금 현재? 13군데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등록된 경로당은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 등록이 네, 되는 거고. 근데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어촌의 작은 마을들은 사실 기준을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네, 지금 안성에, 예. 미등록 경로당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당시 그 이제 노인복지시설 법적 기준을 못 맞춰 갖고 이제 법적 미등록돼 있는 거는 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법적 기준이 이제 거실에서 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있어야 되고 노인의 구성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지 10명 이상이. 예, 그래야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이제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걸 충족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어 갖고 그래서 예. 사실 뭐 인구 10명이 안 돼서 그런 미등록 경로당으로 반영이 되면은
저희가 다른 노인분들이랑 또 조금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현재는. 예, 그렇죠. 그런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그 경로당 미설치 마을이 총 28개소인데 그중에서 노인의 65세 이상 미만이 지금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도의 심교 마을 있고요. 그리고 원곡의 이밤 마을, 그리고 저기 산수화가 공도하고 원곡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 원곡 쪽은 7명뿐이 안 돼 갖고 3군데가 10명 미만으로 해서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게 점점 저희 안성도 농촌에서 지금 도시 쪽으로 넘어오시면서 농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이 농촌 실정에 맞게 거점 경로당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지원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라든지 대책 마련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로당의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실제 없는 경로당도 이제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설치 기준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도 일반 그 등록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운영비라든가 물품 지원 전액 똑같이 해주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신축 부지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경로당 없는 마을은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지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이 안 된 거는 실제적인 부지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경로당에서 그 임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이제 특히 시내권은 그쪽으로다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에서 임대로 지금 시내권은 이제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등록 경로당도 뭐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거 다 지원을 예, 등록 경로당은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등록이랑 등록이랑 다 똑같은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등록 경로당도 저희 안성 시민 분들이니까 네. 소외받지 않도록 똑같은 기준으로는 아니더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관실 의원님이 그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6개 기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선정 기준은 저희가 그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배점 기준에서 이상인 경우 뭐 특별하게 이제 노인 관련된 기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없고요. 단지 이제 노인 일자리 수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그런 거 갖춘 경우에 좀 기준은 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꼭 노인 폭넓게 쪽 갖고 단체로 한정하진 않고요. 그러면 뭐 누구나 그 관련된 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행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국더비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경우는 이제 그 한 곳에서 그거를 소화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가 4군데 했다가 작년에 이제 그 동서부 무한도로 네트워크 팀 추가로 해서 모집했던 거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저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3군데를 더 추가 모집해서 지금 총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게 혹시 예전에 그 시니어 클럽이 담당하기 전에는 예. 어디에서 하고 그 있었죠? 전에는 안성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저기 안성 문화원 3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니어 클럽이 추가로 이제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갖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한 부분이고 안성 문화원은 아시는 것처럼 그런 그 원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일자리 기간 지정이 취소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동서부랑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 3군데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도 우리 자체 감사를 한 거 보면 안성 맞춤 시니어 클럽의 자체 감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금 자체 감사에서 많이 하여튼 이 걸려 있어요. 자체 감사에서 시정도 많이 받고. 예, 예. 이건 기본적으로 기관 자체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도 그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회계가 좀 이제 잘 업무 경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이런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교육을 지금 전부 다 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지적받아서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다. 예, 예. 만약에 이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나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까? 아, 교체는 없고요. 이제 어떤 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먼저 그 안성 문화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지정 취소를 하고 있고요. 이거 새마을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예. 새마을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 안성 맞춤 시니어 클럽이 저기 모 법인이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이에요? 예, 예. 아 그럼 새마을에서 이거를 별도로 법인을 낸 거예요, 그럼? 아니요, 새마을은 원래 법인이 있던 거고요. 네. 이제 저희가 그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에 갖고 그 모집할 때 오.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아 이렇게 바꿔서 진행한 예.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저기 뭐 우리 그 자체 감사에서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거를 계속해서 이게 지금 받았다고 하니 이게 그럼 이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맞느냐 저는 좀 의심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예. 6개 관련돼서 70% 이상이 이 시니어 클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전체 노인 일자리 수 중에서 예, 70%는 좀 많고 한 거의 한 50% 육박합니다. 50% 육박한다고요? 예. 그리고 뭐 관련된 업체 이 관련된 기관들을 보면 그래도 뭐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 그다음에 뭐 다른 데도 뭐 무한돌봄이든 뭐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이해하겠는데 사단법인 의료생협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거기가 작년에 저희가 그 안성 특화형 그 사회 서비스형 모델 할 때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의료 쪽 관계에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건강과 돌봄 리더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이제 그 건강이라든가 어떤 체조 이런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그 소양 교육을 받고서 그 어르신들 가정 방문해갖고 말벗 겸 그런 뭐 혈압 체온 재주고 그런 또 이렇게 노인 어떤 활동 그 뭐 웃음 체조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 돌봄 리더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예. 무한돌봄에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아, 이건 또 의료 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기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의료생협에서 이제 같이 간호사가 다니면서 교육하고 해서 사업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예. 그 관련된 그 있잖아요 기준이나 이런 것 좀 해서 예, 예. 관련된 자료는 좀 다 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 우리 그 6개 기관 관련돼서 예. 혹시 뭐 이거 선정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중섭 의원님, 예.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지금 전 그 각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한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그 이제 에어컨을 이제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에어컨 가동을 하는데 이제 결론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바람 나오는 뭐 필터라든지 뭐 실외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전기 콘센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 마을회관에다 그냥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진 않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실제로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못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갖고 충분히 있으실 텐데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에어컨 필터라든지 어떤 전기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사실 그 에어컨 필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필터처럼 갈아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기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대책을 좀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저기잖아요. 공기청정기잖아요. 예. 저 마을에 관해도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도 관리 안 하세요. 문제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임대도 왜 그 사용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마을에 관해서 그냥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결론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우리 배경기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하고 좀 상의해 보셔서 좋은 대책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모든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올해도 무척 덥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혹석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읍면동 직원하고 또 시민안전과에서 같이 그 에어컨 정상 작동 여부에서 그 경로당 다 다니면서 그 무더위 쉼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에어컨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필터 교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무더위 쉼터 때문에 그 에어컨은 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에어컨 그럼 저기 필터를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 그래서 에어컨이 교환을? 작동 여부에서 뭐 필터를 갈아야 작동 되는지 여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필터까지 다 교환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점검 다니면서 필터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되고 다 됐다는 얘기시죠? 예, 저희가 진행이 다 됐다는 예,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는 데는 이제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혹석이 시작되기 전에 그거는 미리 이제 그 읍면동에서 실적 좀 그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실적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다 지금 하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 실적을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예, 예. 그 실적을 주시면 예. 제가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아,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예.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전기도 한번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아, 전기까지는 아마 못 보고 이제 에어컨 필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정상으로 그거 아니신 건 작동되는지, 상관없는데 예. 참고로 이제 아마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정기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다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안성에 장사시설 인허가 이제 불법 묘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사시설 그 인허가를 내 가지고 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법으로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법으로 묘지를 만든 사람. 예, 뭐 있으니까. 가정묘지나 종중묘지 쓸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 그 신고를 하고 이제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 허가 받고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불법으로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주로 이제 민원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 가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묘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자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그 수소문해서 아니면 비석이라든가 해서 수소문 하고요. 그리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지난 2022년도도 한 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 묘지가 있다고 파악이 되시는 건데 예. 몇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건수 파악은 안 되지만 1년에 보통 한 10건에서 15건 정도에서 불법 묘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신고 들어왔고요. 예, 예. 그럼 신고 들어온 건수하고 조치한 내용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철 팀장님께서 지금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찬찬하게 잘 살피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 설치하는
냉난방기라든지 그 도배장판 해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러는 게 저는 사실 그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냉난방기 교체해주고 그 도배장판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교체해 주셔서 해주시는 게 맞고, 요즘은 또 더더군다나 또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그 소독해주는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곰팡이 냄새 나든가 막 이런 것들은 그 분사해서 이 코팅을 도배 장판 이 장판에 이렇게 실내에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경로당 안쪽에 경로당 내 방에 이렇게 다 코팅 해주십니다. 강공석까지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유지를 해주시는데, 조사를 해보셨다는데 우리 안성이 다른 데보다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안성은 좀 앞서가는 복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는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쫙 해주고 계시고 TV 이런 것들을 일괄로 해주시는데, 본 의원도 그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수리 불가 확인서를 받아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한 곳에 교체를 해줘야지, 진짜로 우리 이관실 의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저기도 바꾸니까 우리도 바꾸자 일괄 쫙 바꾸는 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사하셨으면 그 자료가 손인철 팀장 있으신가요? 자료. 예, 저희가 물품 관리 대장을 이제 작성해서 아니 타 지역 거 다 이렇게 조사 한번 해보셨다며요. 타 지역이요? 네. 타 지역은 제가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때 조사 한번 해보셨다고, 우리 안성이 더 잘하고 있다고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지역? 이관실 의원님 질의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근 평택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건축비에서 이제 그 1억 4,850에서 이제 그 2억으로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조사할 때 이제 평택이라든가 물어봤을 때 그 금액에서 혹시 다른 것도 뭐 지원해 주는 거 있냐고 했을 때 그쪽에는 없다고 얘기를 들어갔고 이제 그러면 우리 그런 안성은 말씀드린 조금 더 겁니다. 낫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따가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리 불가하고 불가하지 않고는 교체와 교체 시기는 수리가 불가하다, 불가하지 않다. 저 자료 제출을 하라 그래서 수리 불가 판정 받아갖고 제출했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데 왜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은 행감 동안에도 계속 지금 추경 예산 받을 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그것을 교체하고 싶으면 금액이 좀 높은 금액들 그런 것들은 그 뭐 에어컨 뭐 벽걸이용 같은 거 한 30-40만 원짜리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이제 바꿔야 되고 이럴 경우에 TV를 바꾼다거나 할 때 수리 불가하다는 거 이게 작성 와서 보고서 써주십니다. 비용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 부르셨을 때 그 제품 업체에서 이렇게 수리할 수가 없다. 부속 단종 이런 식으로 아예 하나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이면 더 투명하고 확실한데 왜 그거를 안 붙이십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니까 저희가 향후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게 아니고 네. 제가 단체 회의를 할 때 부서에서 요청해서 받아갖고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제가 배운 거죠. 그런데 왜 저는 가르쳐주고 다른 데는 안 가르쳐주십니까? 가르쳐줘야죠. 저기 행정은 똑같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행정의 일괄성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교체 여부, 경로당, 그다음에 이제 시설들, 이제 왜냐면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할 때 그렇게 수리 불가하다는 거 판정 받으셔가지고 해주시면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부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결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붙어 있으니까 일괄로 여기 다 붙이실 수 없으니까
과에서 받아 놓으시고 수리 불가 확인서 요 신청서 있다고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네. 해주시면 보고 싶은 의원님들은 자료 보겠다고 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거고 네. 그걸로 가서 체크해주면 아 이거를 과연 이게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런 고민조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모든 교체, 예. 전자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기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 TV,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세탁기도 있죠. 네. 그리고 저기 냉장고도 해주시고 네. 예 보면은 싱크대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싱크대 있을 때 싱크대 이렇게 막 쳐져갖고 안 좋은 상태 해갖고 이거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수고로움이 있을 뿐이지 네.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선정할 때는 이 기관을 해줘야지라고 하고 이제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전성, 네. 자금의 건전성,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확보, 네. 그다음에 접근성, 그 기관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 다 보셔서 평가하셔갖고 선정하셨을 텐데 선정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있으셔야죠. 계속 이 일을 잘하고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시니어 클럽 우리 최우수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 시니어 클럽 예. 그 결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에 보려니까 이게 지금 다 정리를 못해서 지금 추후로 예. 정리되는 대로 이제 부서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평가 기준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고 내가 평가가 나빴을 때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 기준표 만드시는 건. 예, 그거는 지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지원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 다시 그 저기 재환료돼야지 또 그것도 일자리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평가 기준표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 준비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그 실시하는 그런 거 같이 접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 우리 단체 이렇게 선정하고 예산 집행해 주실 때 다 이거 교육 받으셨죠? 예, 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월 18일 날 실시했습니다. 이거 한 거 예, 아시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과도 받지만 단체들도 받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도 보면은 평가하고 모든 집행하면 전중후 사진 네. 있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산서들을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혹시 그 농촌에서 저 일자리 사업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예.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예. 우리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다. 일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십니까? 저희는 다 보통 65세 아니면 이제 60세도 참여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이라 네, 예, 노인분들이요. 예, 자, 보시면요. 지금 하우스 농가 예. 농가 쪽들을 가시면요.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왜 농장에서 아침에 상추 따거나 네. 토마토를 이제 아침에 따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버섯 종균을 넣습니다. 요 분들이 다 노인들이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 마을에 계신 약간 그 퇴직하신 분들이 네. 그 와서 오전에 잠깐 일을 해주시고 점심 같이 먹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5시간 정도 일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짧게는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동네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일손을 구하기가 쉬웠는데 과거에는 와서 잠깐 해주고 저기 일당도 벌고 네. 예 식사도 해결하고 같이 이래서 가서 일손 구하기가 쉬웠는데 노인이 일자리 사업이 생기고 난 뒤로는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여기는 와서 힘들게 땀 흘려야 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건 안성시가 하고 있는 전체 권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치지는 마세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쉬운데 여기 와서 땀 흘리고 싶겠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거동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로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로 네. 잘 선별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예산표를 좀 봤는데요. 네. 책자를 좀 봤습니다. 요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기 전에 요 예산서 6쪽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연결인데요.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이렇게 장애인 단체 것만 쫙 써 있어 장애인 단체 것만 집중적으로 써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 거 있고요. 이렇게만 돼 있는데 수어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혹시 수어통역센터의 종사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수어통역센터에서 6명인 걸 알고 있습니다. 6명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혹시 연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금액. 거기가 대략 한 1억 7,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억 7, 8천이요. 예, 예. 저기 도비하고 예, 예. 국도비 몇 층입니까? 예, 예. 몇 대 몇입니까? 그거는 3대 7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니까 그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수어통역센터에서 그 재활 시설로 해 갖고 사회복 시설로 구분돼서 요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드릴 질문이 예. 그와 연관돼서 지금 질문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3대 7이면 아니 3대 7이면 국비가 3이고 우리 시비가 7입니까? 예, 예. 도비나 국도비가 예, 예, 예. 3, 예. 우리 시비가 7. 7. 예. 네.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혹시 종사자 수가 몇입니까? 거기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근무하십니까? 예. 그 예산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도 한 1억 2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이요. 예. 자, 여기는 몇 대 몇 비율입니까? 예, 여기도 같이 3대 7 비율입니다. 3대 7.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이 장애인 복지 업무를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시기도 하시고요. 네. 사회복지과 과장님들이 보통 보면은 복지사 분이 오시는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사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른 과장님들보다 이쪽 분야, 이쪽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많은 걸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복지관 장애인, 예. 장애인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까 노인 네. 건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애인 쪽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관, 시설,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혹시 어떻게 역할을 분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말 그대로 이용 시설로 해 갖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뭐 재활 치료 받고 그런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 또 어떤 이런 그 지원 통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해서 그런 그 재활이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로 장애복지관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거주 시설 이제 시설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어떤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설에 입소해서 이제 집에서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시설에 이용해서 이제 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단체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 그 장애인 이제 구분해 갖고 장애인 단체별로 자기 단체 회원들의 어떤 그 권익 향상과 어떤 장애 복지를 위해서 장애 단체가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혜택 못 받는 거를 그들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로다가 해서 단체가 결성돼서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인정은 되는 겁니까? 장애인 단체. 근데 장애인 단체는 이제 법적 장애인복지법상의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 단체로는 법에 단체로 인정이 돼서 예. 아까 말씀하신 권익신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권익신장 하면서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장애인 단체 그러면 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네.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예 별도입니까? 예, 그게 좀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수어 통역 센터라든가 아니면 생활이동 지원 센터 마냥 같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이제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도 IL 센터도 똑같이 아직은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이 안 되고 그냥 단체로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그 위에서 이 중앙 정부나 아니면 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좀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일을 수행했던 네. 당사자로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가 좀 모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IL 센터의 역할. 예, 그렇죠. 거기도 이제 같은 시설도 아니고 지역 재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런데 이제 시설로서 인정 못 받는 거고 있죠. 예. 그게 보건복지부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을 예. 탈시설을 목표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예. 시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로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시설 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지 않고 자기의 선택권, 예. 결정권 음. 그런 것들을 존중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 일본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캐나다 이런 쪽은 아예 자립생활센터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모든 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복지관과 시설과 복지관은 이용시설 교육시키는 곳 네. 수시로 가서 교육시켜주고 그다음에 시설은 생활시설 생활시설 네. 예 거주하는 곳이죠. 네. 거주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장애인 단체는 바로 권익신장의 역할을 한다. 네. 그 외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한다는데 바로 그게 이제 사회 참여, 네. 네, 사회 적응 훈련 이런 것들 장애인들이 이제 사회와 함께 맞물릴 수 있도록 사회 속에 네. 포함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장애인 복지회가 안성시 장애인 복지회가 장애인이 3명밖에 없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경기도 장애인 복지에서 확인차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질문이 왔는데 거기 왜 사람이 3명밖에 없냐고 장애인이. 그런데 이게 SNS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 신문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3명일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구포동에 있는 장애인 그 단체가 있는 곳에 보장구에 그 행정도우미 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회에 장애인분 행정도우미가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작업장에 그 장애인 한 분이 아닌데 이제 한 분은 매일 나오시고 한 분은 좀 늦게 나왔다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 두 분은 2명은 이제 들쭉날쭉 좀 하시다 보니까 그 늘 눈에 띄시는 분이 3분이신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3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이 그곳에서 상시 있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프로그램 할 것이고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되면 나가서 얘기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재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주로 하는 것이 정책 재원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네. 시설 쪽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생겨난 자체가 탈시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설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시설 속에 속하지 않고 탈시설화 해주려고 했다면 그 상태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차별받지 않고 네. 네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시설 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탈시설인데 시설로 포함시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그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금이라든지 지금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어쨌든 다른 같은 사회복지사이면서 이제 일반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처우가 열악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적용도 못 받고 있고 또 뭐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 못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처우 개선 및 지급 대상에도 제외돼 있어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게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포함하는 쪽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차이가 아니고 차별입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면 모든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급여라든지 처우 개선을 받는데 예.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어떤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조례라든지 법안, 재원, 정책 재원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직자 분들조차도 같은 임금을 똑같은 시설과 같은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단체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이 저만 만나면 그 소리를 하십니다. 근로자,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 네. 우리 선생님들 임금 좀 해결해 달라고. 왜? 미안해서 일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나가면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경력진들은 거기 안 옵니다. 네. 아시죠? 네. 최저임금비 받고 있는 곳들이 맞는 거 아시죠? 네. 예. 이런데 거기서 2년, 3년, 5년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은 다 밖으로 자꾸 뺏기니까 장애인 단체가 일을 능수능란하게 보고서라든지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이 호봉제 다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연봉도 상승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고 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게끔 좀 깊이 네.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본인 의원이 20년 동안 몸담으면서 20년 동안 시장 선거도 했고 시의원 선거도 도왔고 수없이 도의원 선거도 도왔고 국회의원 선거도 도왔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벽이 높은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최저임금만 받는 것도 지난 그 우석제 몇 대죠? 그 선거 때요. 저 한겨울에 식당 앞에서
1인 시위에서 그나마 왜 선출직들은 해준다고 했다가 노력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들이 모여서 해결을 해달라 해서 국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최저임금을 해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최저임금까지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 적용해주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받고 사람 구하기 힘든데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장애인 단체를 아예 없앨 마음이 아니시라면, 아예 그냥 사장시킬 마음이 아니시라면 임금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익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 뭔가 지금 지금 아까 시니어 뭐 이렇게 막 이제 인건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인 요양보호 사업인가요? 노인 요양보호 사업 돈 벌리면 그 요양보호 사업에서 돈 벌면 그 돈 누구 거 냅니까? 인건비 주고 남은 거. 노인한테 다 써야 됩니까?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다 씁니까? 노인 요양보호 사업은 개인 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사업주가 많이 이래서 사업 수행 잘해서 벌면 본인 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그 사업주께 됩니까? 사업주 거 안 됩니다.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 위해서 쓰고 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그 활동 지원 담당자 말고 그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단체를 아예 사장시킬 마음이 아니시라면 그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예? 또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또 이제 기술직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방안을 네. 어떻게 할 건지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보조금 지급하는 그 공무원 역할은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보조금 그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도 점검 통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지도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역할이 지도도 하시고 예. 먼저 알려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예. 네,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지도를 잘 못 하신 거죠. 첫 번째 원인은 그 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신 겁니다. 지금 뭐 시니어 클럽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단체들 지금 계속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경미함은 어디까지가 경미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본 의원이 이거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본 의원이 아는 상식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경미함의 부분을 좀 여쭤봅니다. 지난번 식대도 여쭤봤을 때 예. 제가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2,000원, 13,000원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과하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때 10,000원, 11,000원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네, 10,000원 하셨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8,000원이니까 여기 써 있는 게 8,000원이니까 예, 예. 같은 그 금액, 같은 선에서 그냥 10,000원까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면은 식대가 경미한 겁니까? 그럼 그 이상을 집행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출을 그 이상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주의 조치를 하거나 할 텐데 어쨌든 경미한 그 사항은 이제 자체에서 이제 별도 보고 없이 한다고 돼 있는데요. 경미한 거에 대한 별도 그 정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그 일반 그 10,000원까지는 경미다.
그럼 10,000원이 넘으면 경미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조치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0,000원이 15,000원, 20,000원까지 썼습니다. 그때는 그게 경미가 아니죠. 과장님의 선은 10,000원이셨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봤을 때 10,000원. 예, 지금도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거는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사실 급양비해 갖고 이제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물가 상승해서 지금 8,000원 어디 식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더군다나 어디 워크숍 가거나 뭐 진행했을 때 현지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예. 10,000원으로 얘기하신 거잖아 않습니까? 10,000원. 예, 작년에 여쭤봤을 때 10,000원으로 네.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는 또 이제 지금은 올해는 올랐습니까? 또더 올랐으니까. 그럼 올해는 조금 더 올려주실 겁니까?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1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12,000원이요? 예. 그럼 23년도는 그럼 네. 저기 작년까지는 10,000원. 예. 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10,000원. 저도 예. 이거 정확히 해야 돼서 합니다. 2020년까지는 10,000원. 예. 10,000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22년까지는 10,000원. 이제 23년도에는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예. 12,000원. 예. 네. 12,000원입니다. 예. 네, 23년도에는 12,000원. 자, 요 이상을 썼을 때는 요거는 환수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환수보다는 주의 조치에서 향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근데 왜 저는 환수해 주셨습니까? 예? 아, 저 있을 때는 왜 환수하셨습니까? 돈 더 썼다고. 아,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좀 못 보였었나 봅니다. 아, 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 못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조치를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계속.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했습니다. 지금 기준은 18년도에 15,000원 썼으면은 네. 18년도에 15,000원은 과한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때는 8,000원이 맞는 거죠.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어느 거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예? 복지 우리 교육국. 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아니신가요? 저기가 주무과장님이신가요? 예,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까? 예. 그럼 지금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복지정책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18년도, 19년도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 그 뭐 노인이든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주로 대상이니까 그런 분들이 모처럼 이렇게 어디 뭐 선진지 견학 가고 워크숍 가고 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그 잘잘못을 따지고 뭐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주의 조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런다고 하면은 뭐 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해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식대는 그러실 거죠? 식대만. 예, 식대만. 예. 식대만 다른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거는 예. 다 환수하실 거죠? 아니요, 다른 거는 이제 그게 예를 들어 관항목 변경해서 한 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아니 받아야 되는데 변경한 건 당연히 예, 예.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예, 예. 변경 안 한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아. 지금 식대는 주의 조치하실 거고 나머지 안 쓰신 거는 다 환수하실 거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사전 보고가 안 되고 자체 내부적으로 이제 뭐 네. 내부 품위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눈 속인 건요. 예? 눈을 속였어요. 사지도 않은 물품 샀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쭉 봐오는 것 중에 네. 예, 그런 일들이 속해 있으면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 이 매뉴얼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고 또 뭐 예를 들은 것도 있을 텐데요. 저 그렇죠. 자료는 다 보지 못했지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 집행하고 물품 샀을 때 전중 후 사진, 네. 교육시켰을 때 교육 시 네, 전중 후 사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품 구매했을 때 검수 확인서 내지는 그것을 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 입증 자료 같이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써 있습니다. 네,
예. 그 써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여쭤본 거는 행정의 일괄성이 진짜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추경의 정의는 불효불급 아닙니까? 급한 거 꼭 있어야 된다. 예, 자. 불효불급하거나 이제 그 지출 요인이 이제 꼭 필히 지출해야 되는 그런 발생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 아니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이제 추경에 올라온 300만 원 예산이 좀 예. 있었습니다. 예. 그 예산을 감했는데요. 이제 감하고 지금 이제 그 부모 교육이라 예. 이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있는 그 사업 부모님들 교육이시기 때문에 예. 그 심한 장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대학에 가서 그 교육을 대학에서 강당을 이용해서 이제 쓰기를 좀 이제 그쪽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장애인하고 같이 예. 사업이 약간 바뀐 거죠,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보다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교육 사업이니까 예. 복지관이 아까 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교육을 위주로 더 수시로 들어가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어느 쪽 부모회든지 상관없이 부모회도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더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좀 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복지관에서 하는 꽃꽂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이렇게 사업 승인하시고 편성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 중복 사업은 네 올리지 않는 걸로 예 네.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좀 피해 주시기를 네. 예,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중복 사업은 그냥 하던 곳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네. 하던 곳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중복 사업은 좀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 평가는 계속해서 지금 도에서도 지금 아까 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지금 계속 평가하셔가지고 70점 미만은 70점인가요? 예. 네, 이렇게 미만은 사업을 없애고 그 이제 70점에서 몇 점까지는 약간 감하고 그 이상은 똑같이 주고 네. 잘한 것은 약간 더 올려주는 예. 지금 도에서 지침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평가하셔갖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네, 잘 관리도 좀 해주셔서 네. 우리 복지가 하시는 분들이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이 선진 아닙니까? 예. 예. 아 끝이 아니었네. 이 영상 한번 좀 마지막으로 큰일 날 뻔했네. 영상 좀 부탁할게요. 지금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개보수 이거 비용 1,000만 원 이상 비교 견적 달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그 비교 견적 온 자료로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이곳은 이제 다른 곳 경로당 짓는 것 때문에 신축하는 것 때문에 이 사진하고 비교했었는데요. 예. 가만히 보니까 이 다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엉망으로 깨져 있고요. 다음 여기 화장실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저런 화장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리스트에 보니까 28곳 경로당 개보수 한다는 것 중에서 화장실 보수도 있거든요. 여기 많이. 예. 네, 화장실 보수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저기 삼중면 미산리입니다. 저기 간판 보이시죠? 2020년도에 20년이 아니지? 거기 위원장님 날짜 좀 봐줘요. 네? 네, 2000년 7월 15일. 그러면 지금 23년 된 겁니다. 아, 저기 어디 경로당인가요?
거기 간판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노유자 시설 경로당은 자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 98년 4월 12일에 시행됐습니다. 이후 건축, 모든 신축, 중축, 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인이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세부 기준에 맞게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 하시면서도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요. 저 상태보다 양호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계속 경로당 쪽 가보는데요. 네. 안 돼 있는 곳이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하고 금강면 예. 올라가서 지금 이제 거기 아주 원만하게 그 휠체어 이렇게 아니 뭐죠? 보행카 예. 예 보행 그 카 밀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도 너무 고맙다고 그거 이제 밀고서 이제 방에까지 들어가십니다. 네. 그때는 이제 못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가실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경사로 설치하고 하실 때 네. 그 경사도 12분의 1인 거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짧게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돌리더라도 그 12분의 1을 가급적 네. 되도록이면 예, 준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 어르신들도 장애인분 아닌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점차 이제 한 10년 지나면 지금은 걸어서 올라가셨지만 10년, 20년 지나시면 걸어서 올라가기가 많이 어려워지시는 상황이 되시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하셔가지고 예, 좀 좋은 복지하기 좋은 예, 네. 복지가 잘 돼 있는 살기 좋은 네, 안성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아까 우리 저 노인정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파트에서 이제 그 회장 총무니 이게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뭐 운영비하고 코로나 보조금 부정 지출 및 횡령 관련돼서 제기한 건데 혹시 그 우리 저 이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손인철 팀장님? 특정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그 지원금을 그 회원들한테 돈으로 돌려준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데 우리 그 지금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하고 2020이나 2023년도 지금까지 혹시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 문제된 경로당이 있었나요? 지금 이제 하여튼 검토는 해보셨을 거 아니야? 2002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정산을 매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정 경로당에서 어떤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환수 이렇게 행정 처분 환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나 되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네. 혹시 공도 쪽인가요? 공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도 쪽이 아니라면 공도 쪽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다 운영비 실태는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여기 한 군데만 들었던 게 아니라 조금 하여튼 몇 군데 정도는 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수증은 있는데 그 영수증은 있는데 돈이 지급이 된 경우라면 그 영수증이 사용이 안 된 걸
영수증으로 올려놓고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은 예. 해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주무부서에서 그런 거를 넘길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산 서류를 이제 받아서 그 이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영수증으로 이제 있으면은 이제 구입하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그걸 돌려서 이제 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한계가 좀. 이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예.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해보셔야 되는데 예. 그럼 이분은 우리 저 주무부서에다가 민원을 안 넣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보면 그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 평가하실 때 네. 제가 이제 이 얘기 꼭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안 적어놨더니 빼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깜박깜박합니다. 저기 그 전문위원님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앞으로 그 사업비를 받고 이제 우리 사회단체들이 사업비를 받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공익적 활동, 네.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 평가하실 때 공익적 활동 부분에 대해서 예 명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항목에 좀 꼭 좀 넣어주십시오. 공익적 활동 부분을 넣으셔서 우리 이렇게 자료 예산 이게 신청할 때 예. 담아주시지 않습니까? 예. 심사하고 하실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활동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을 한마디로 돈만 받아갖고 사업만 하는 척하다가 많을 건지 아니면 사업만 할 건지 아니면 그도 안 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뭐 아시죠? 향교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향교요? 예. 그 저기 제사 지내겠다고 다 해놓고서 제대로 차리지도 않고 사진 대쓰기 해갖고 보조금 꿀꺽한 거.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익적 활동까지도 잘 넣으셔가지고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잘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